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막됐군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G20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라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문제가 사실상 G20 회의를 삼켜버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을 추진하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하면서 군사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두 진영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공습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쓴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푸틴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우세한 상황인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유엔에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가 만약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러시아도 군사공격을 배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화학무기를 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푸틴은 유엔 승인 없는 군사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미국이 유엔 승인 없이 공격을 하면 시리아의 미사일 수출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고 중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네. 다른 그 G20 참가국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한테 아주 불리한 형세입니다. 미국이 이런 군사공격을 준비할 때면은 그동안은 서방 국가들이 대체로 도와주는 편이었는데 이 시리아 공습에 있어서만큼은 영국하고 독일은 이미 발을 뺐고요. 유일하게 프랑스만 미국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미 미국의 공습은 불법이라고 규정했고요. 또 어제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G20 정상들이 시리아 국민을 위해서 군사적인 방식을 제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요. 한국하고 일본만 지금 미국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렇지만 공격에 동참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자투리 소식이 하나 있군요. 예, 2008년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의회 청문회 중에 스마트폰으로 포커를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이면서도 이번에 오바마의 시리아 군사 개입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청문회인데 딴짓을 하다가 걸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맥케인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들켰는데 최악의 사실은 내가 돈을 잃었다는 거다라는 거 썼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심재철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다 걸렸을 때는 선정성을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맥케인 의원의 반응이 좀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네, 칠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칠레 사법부가 40년 만에 반성문을 썼다고 하는군요. 칠레 판사들이 군사 쿠데타 40주년을 앞두고 피노체트 독재 시대에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을 뒤늦게나마 사과했습니다. 네. 전국 판사협회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과 칠레 사회에 용서를 구할 때가 왔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기본적인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희생자 보호 모두에 실패한 점이 명확하게 언급되고 인식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칠레 법원은 피노체트 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납치 살해됐던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달라라는 신청 5천여 건을 모두 기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주로 정보가 없다라는 이유를 댔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를 도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 칠레 과거사 청산 문제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군요. 예,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칠레의 첫 사회주의 정권 아옌데 정부를 무너뜨렸었습니다. 1990년 물러날 때까지 17년 동안 3,200명을 죽이고 3만 8천여 명을 고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로 피노체트를 심판하라라는 고소고발이 계속되어 왔지만 피노체트가 2006년 숨질 때까지 독재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중도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피노체트를 지지했던 보수우파 정당의 대표가 최근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당에 과오를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판사들이 참여가 나온 거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풀이했습니다. 네, 이 쿠데타 40주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칠레 독재 유산 청산은 크게 두 줄기로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권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처벌, 보상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독재 정권이 심어놓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특히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피노체트 정권의 교육 정책으로 공립학교가 몰락하고 또 빈부간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무상교육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2010년부터 이 문제로 학생들의 시위가 크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쿠데타 40주년 시위의 주제도 주로 이 시장 중심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좌파연합의 바첼레트 후보는 독재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 무상교육을 늘리고 또 법인세를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첼레트라는 사람은 피노체트 정권과 싸웠던 사람의 딸인데요. 한번 대통령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우파 후보는 마테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피노체트 세력의 대표적인 후계자라서 작년 우리 대선하고 좀 비슷한 구도인데 그렇지만 이 바첼레트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 그 마오타이라는 술의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명주로 주로 고위층들의 선물로 애용되는 마오타이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쯤에 팔렸던 술이 지금은 한 17만 원 정도 내려도 잘 안 팔리고 있고요. 일부 상점에서는 마오타이 술을 치우고 컵라면 같은 식료품을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오타이를 만드는 바이주, 백주라는 회사는 주가가 올해 40% 폭락했고 생산 본거지의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매년 도살되는 코끼리가 숫자가 굉장히 많군요. 상하 채취 때문에 10,000마리 정도가 도살되고 있는데요. 네. 재작년 한 해 동안 케냐와 탄자니아 항구로 빠져나간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하가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이 넘고 또 밀렵군이 해마다 만여 마리의 코끼리를 도살하고 있다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국경을 넘어온 소말리아 무장 밀렵단체하고 중국인들이 공모해서 야생동물 불법 교육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상하 소비시장과 느슨한 법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 교육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상하 문제 역시 중국 고위층들의 선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에도 손을 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